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찹니까? 손자, 손녀를 안아주고 싶지만 근력이 부족해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아픈가요? 무릎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여성과 남성은 완전히 다른 운동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스포츠 의학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여성과 남성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시면 30년 젊어진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골다공증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반면에 같은 아파트 사는 78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같은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45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뼈는 남성보다 20%더 약하고 근육량은 30% 적습니다. 게다가 관절의 구조부터 호르몬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8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추천한 요가를 6개월 했지만 근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할아버지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셨을 뿐입니다. 남성의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속근섬유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섬유는 순간적인 힘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반면 여성은 지근섬유가 더 많이 남아 있어 지구력에 강합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근력 운동이, 여성에게는 지구력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여성이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47% 감소하고 노년기 남성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심장병 위험이 38%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별에 맞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77세 장미숙 할머니는 아들이 등록해준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선생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따라했더니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이처럼 자신의 성별과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남성보다 지방 비율이 높고 근육량이 적어 대사성 질환 위험도 높습니다. 반면 남성 노인은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근육 감소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85세 박철규 할아버지는 의사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3개월 후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30분씩 걸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남성 노인의 경우 걷기만으로는 근력 감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별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62% 낮았고 삶의 질 점수는 40%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별에 맞는 운동이 노년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 노인분들께 맞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3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은퇴 후 특별한 운동 없이 TV만 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해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서 넘어져 3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이 옆에 있어 다행이었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걸까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 심각한 근감소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성 노인에게 맞는 6가지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 10회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팔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점차 팔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3개월 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둘째, 상체 근력 운동입니다. 남성은 상체 근력이 여성보다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빠르게 감소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루 5회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어렵다면 부엌 싱크대에 손을 대고 상체를 앞뒤로 밀었다 당기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79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3개월 만에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힘이 세졌다고 좋아해요. 셋째, 심혈관 건강 운동입니다.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매일 10분씩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무릎이 아프다면 앉아서 발만 들었다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6개월 한 결과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값 아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관절이 뻣뻣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목, 무릎, 고관절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하루 5분씩 해보세요. 77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척추 강화 운동입니다. 남성은 노년기에 척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를 5초간 유지하는 운동을 하루 5회씩 해보세요. 어렵다면 베개를 받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80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여섯째, 손목과 손가락 강화 운동입니다. 노년기 남성은 손의 기능이 약해져 글씨 쓰기, 단추 잠그기 등이 어려워집니다. 테니스 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을 하루 20회씩 해보세요. 테니스 공이 없다면 수건을 뭉쳐서 해도 좋습니다. 75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이 운동으로 낚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낚싯줄을 감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6가지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체 근력이 크게 향상되어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체중은 7kg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시 동네 산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매일 혼자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4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적절한 양이 중요하고 과용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2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친 운동을 따라 했다가 어깨를 다쳐 3개월간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운동의 6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통증을 참으며 운동하지 마세요. 아프면 참아야 효과가 있다는 말은 노인에게는 위험한 말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3분부터 시작해 매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하는 것은 피하세요. 혈압이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혼자 운동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 복용 후 30분 이내에 운동하는 것은 피하세요. 혈압약, 당뇨약은 운동 효과와 상호작용에 어지러움이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피하세요. 식사 후 1시간 또는 간식을 먹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공복에 운동하다 저혈당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졌어요. 다행히 아내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의심했지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3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해요.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노년기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도한 열정입니다. 77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처럼 운동하다가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젊었을 때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그때처럼 뛰었더니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동일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지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81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와 상담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가 심장 발작을 겪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천천히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럼 언제 운동 효과가 나타날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2주 후면 기분이 좋아지고 1개월 후면 일상생활이 편해지며 3개월 후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6개월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79세 박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의심했지만 3개월 후 친구들이 얼굴이 핀 것 같다고 말해주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집안 대청소를 혼자 했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운동과 시기의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시기에 따라 효과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체중 감소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저는 그의 식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에 많은 양의 밥과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도 다릅니다. 여성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더 중요하고 남성은 단백질과 칼륨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 노인을 위한 식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끼를 골고루 드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둘째, 칼슘이 풍부한 식품, 두부,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을 매일 드세요. 셋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82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따른 후 운동 효과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두부와 우유를 먹기 시작했더니 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요. 체중도 더 빨리 줄었고요. 남성 노인을 위한 식이 조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셋째,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 끼니마다 주먹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이 식이 조언을 따른 후 근력 운동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았는데 단백질을 더 먹기 시작하니 3개월 만에 팔과 다리에 힘이 확실히 붙었어요. 이제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1세 김순자 할머니는 운동 중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다 자주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운동 전후로 물을 한 컵씩 마시니 그런 일이 없어요. 노년기에는 소식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운동 효과를 반감시키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79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식사량을 80% 정도로 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시작했더니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 감소 효과가 2배로 높아졌습니다. 배 고플 때 그만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를 때 그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식사량을 조절했더니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 영양 섭취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탄수화물, 과일, 요거트 등을,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74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운동 후 바나나와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했더니 근육통이 줄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고 하루 종일 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훨씬 편안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각 성별에 맞는 운동법, 주의사항, 그리고 시기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습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83세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제게 나이 들어 운동할 시간이 많은데 한 번에 1시간씩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히려 반대로 하루 10분씩 3번 나눠서 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이만수 할아버지, 그러나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훨씬 나아졌어요. 평생 약만 먹다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노년기 운동을 습관화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딱 3분만 운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짧아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둘째, 일상생활과 연결하세요.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 전화 통화할 때 발 뒤꿈치 들기, 화장실 가기 전후에 균형 잡기 등 일상 활동과 운동을 연결하면 자연스레 습관이 됩니다. 셋째, 운동 달력을 만드세요. 매일 운동한 날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겨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 2, 3회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한 달 꾸준히 운동했다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작은 보상이 큰 동기가 됩니다. 여섯째, 5초 규칙을 실천하세요. 운동하기 싫을 때 5, 4, 3, 2, 1 하고 센 다음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8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의지력을 키워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핑계를 대서 운동을 미루었어요. 하지만 5초 규칙을 알게 된 후로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 훨씬 쉬워졌어요. 77세 정영숙 할머니는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설거지할 때 발뒤꿈치 들기를 하고 TV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해요. 이렇게 하니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어요.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해요. 손자는 제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저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81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 6가지 방법으로 2년간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낚시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내 인생의 2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각 성별에 맞는 맞춤형 운동법, 주의사항, 시기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운동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별,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79세 최영자 할머니와 82세 정영수 할아버지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6개월 후 최영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정영수 할아버지는 근력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영자 할머니에게는 수영과 균형 운동을, 정영수 할아버지에게는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 모두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부부라고 같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하니 훨씬 효과가 좋네요. 최영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노인에게는 골다공증과 관절 건강을 위한 체중부하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남성 노인에게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과 심혈관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83세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에 운동이 힘들고 지루했지만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기 시작한 후 즐겁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놓고 운동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제는 운동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65세, 75세, 심지어 85세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8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마지못해 시작한 운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운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 같은 노인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변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성별에 맞는 운동을 하루 10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성별에 맞는 운동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남녀 맞춤형 운동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